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폭탄으로 인해 군산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빗물이 휩쓸리면서 집기들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10일 현재 266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고 3만 마리가 넘는 닭이 죽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월명동 일대는 저류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익산도 폭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낭산면 삼북천 제방이 무너져 마을과 농경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동 등 옛 도심 상가도 침수됐습니다. 매입된 왕궁 현업 축사 자리가 당나무 숲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과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는 협약을 맺고 당나무 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청과 전북도는 당나무 재배 지원을, 전주시는 당나무를 한지 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군산에서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상가에 빗물이 휩쓸리면서 집기들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비로 군산에선 266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3만 마리가 넘는 닭이 죽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문화동의 한 주택가.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월명동 일대도 허리까지 차오른 빗물이 상가를 덮쳤습니다. 다 젖었으니까 또 이제 날 때는 안에는 그 밖으로 내놔야 청소를 하니까 다 내놓는 거죠. 구암동의 한 아파트는 야산에서 흘러온 토사로 상가 안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이곳은 큰 비만 내리면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가 최고 많이 들었어요. 1m 이상. 가스통 2개 있잖아요. 가스통이 뜬내며 가니까. 군산 성산면의 청소년 근로자 아파트 뒤편.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뒷산 토사가 1층 안으로 밀려와 24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군산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188건의 침수와 41건의 토사 유출 등 26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농경지 229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3만여 마리의 닭이 폐사하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군산에서 1968년 기상관측 이후 하루 200mm 이상 강수량을 기록한 것은 56년 동안 이번까지 9차례입니다. 군산시는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물폭탄으로 이성당 인근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로 12년 전 큰 물난리를 겪은 후 저류조가 만들어졌지만 침수 피해는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은 저류조 수문이 늦게 열렸다고 주장하고 군산시는 용량이 적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옛 군산시청 인근입니다. 좁은 골목에는 흙탕물에 젖은 집기며 가전제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빗물이 파도치듯 유리문을 넘어와 상가 바닥을 덮치면서 쌓아놓은 물건이 손 쓸 틈도 없이 빗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이곳은 저지대라 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성당 그쪽에서 물이 막 차가지고 그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여기가 비가 와도 옆에 우수 저류조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수구가 다 막혔더라고요. 지난 2012년 밤사이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군산시는 2,5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상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모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설계와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 1시부터 폭우가 쏟아졌지만 물이 빠진 것은 소강으로 접어든 3시 무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시가 제때 수문을 열어 바다로 물을 뺐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12년 전에 이게 여기도 한번 이런 사건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해를 막으려고 저 만들었어요.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 저게. 작동가 안 했다는 건 이건 안 됐다니까, 아예 안 됐다니까. 저 사람들은 그 열 줄도 모르더라고요.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저류조 용량이 적어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밤사이 시간당 내린 비는 130mm, 저류조의 용량은 시간당 70mm에 맞춰져 있어 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설계했을 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지는 아마도 그런 것까지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물바다로 변한 2012년의 악몽. 저류조를 만들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오늘 새벽 내린 많은 비로 낭산면의 산복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농가와 축사가 잠겼는데요. 또 구도심 상가들도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산복천. 농가와 도로는 보이지 않고 물만 출렁이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호우로 인해 산복천이 범람했습니다. 새벽 2시에 여기를 나와봤더니 물이 여기 하우스 한 3분의 1까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계가 다 들어있어서 와불라도 와볼 수가 없어서 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4시쯤 나와본 게 그때까지 차 있다가 쫙 이놈이 터져버린 게 우리아가 이쪽이 터진 게 저놈이로 때려버려갖고 저짝까지 딱 터져갖고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폭우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한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산복천의 양쪽 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무너진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넘친 물로 주변 농가와 축사가 잠겼습니다. 한 농민은 올해 고추는 한 번밖에 수확을 못했고 옥수수와 참깨 수확은 할 수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오전 5시경에는 약간 물이 나락에 보일 정도로 찼었거든, 다요. 그런데 한 30분 후에 막 차기 시작해서 갑자기 이렇게 차가지고 길이 넘어버렸어요, 길까지.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저 하천 뚝이 터졌더라고요. 또 축사도 물에 잠겼습니다. 축사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인이 축사를 정리하는 동안 소 10여 마리는 축사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에 맞춰 비 많이 왔잖아. 그러니 이런 데는 없었지. 사료 싹 다 내려갔지. 집도 아니고 저거 하나에 6만 1,000원씩 주고 갖다 왔는데 저거 지금 내가 한 160개 했는데 다 떠내려가고 지금. 또 마을 곳곳에는 전신주가 쓰러져 있고 농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잠겨 지나갈 수 없습니다. 호우 피해는 익산 구도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생활용품을 파는 한 가게. 가게 입구에는 상자가 쌓여 있고 상자 밑부분 30cm가량이 젖어 있습니다. 10일 새벽부터 중앙동에 내린 116mm의 비로 인해 상가가 침수됐습니다. 방문 열고 나오는 순간 발목까지 물이 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밖을 봤더니 밖에 막 청소 들어오고 있더라. 물 빼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나 했더니 다 떠내려갔어. 주변 가게들도 침수돼 바닥에 신문을 깔아놓고 물이 완전히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무릎까지는 찼어요. 원래 이런 침수가 여기 자주 발생해요? 여기 침수가 비 올 때마다 조금씩은 있어요. 항상. 이게 맞으면 이 쓰레기들을 함부로 놓으니까 정리를 잘 해야 하는데 쓰레기 잘 안 치우고 그냥 이제 비가 오면 그게 떠내려 다니잖아요. 떠내려 다니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맨홀 같은데 그리고 맨홀 뚜껑 덮어놓으니까 물이 안 빠지잖아요. 10일 익산 강수량은 오후 2시 기준 평균 166.9mm. 가장 많은 강수량은 망성면 231mm입니다. 강수량 90% 이상은 새벽에 내린 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오늘 내린 폭우로 도내 학교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웅포초와 성당초, 군산 아이세상 유치원과 대성중 등 9곳은 강당과 교실, 급식실 등이 침수되고 펜스가 무너졌습니다. 또 군산 중앙중과 중앙고, 익산 함열고 등 3곳은 교내로 토사가 밀려들거나 비탈면이 쓸려 나갔습니다. 익산 함열초와 낭산초, 이리 북중 등 3곳은 벼락이 떨어져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익산 동북초와 동초에서는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학교 피해는 익산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완주 9곳, 군산 6곳 등 모두 46곳입니다.
도내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완주 금곡 저수지와 장선천, 화산교 등의 사면과 제방, 교각 등에서 유실 피해 5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도내 5개 시군에서 벼와 논콩, 시설하우스 등 344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해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폭우 속에 익산 시민들이 직접 나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쯤 삼성동 망산마을 한 도로에서 레저용 승용차가 물에 빠져 고립됐지만 오경수 통장이 폭우를 뚫고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웅포면 임낙재 의용소방대장은 자신의 굴착기를 이용해 도로에 유실된 토사 2톤을 혼자 모두 치웠고 배수로와 주택 등에 쌓인 토사 등도 정리해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와 군산시가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오전 2시 30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또 웅포면 침수 피해 농장과 저수지 범람 상황을 확인하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섰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산사태가 발생한 성산면의 한 빌라를 찾아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군산과 익산이 시간당 최다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 어청도에 오늘 0시 51분쯤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90년 7월 28일 이래 최다 강수 기록입니다. 또 익산 함라도 시간당 최다 강수 기록인 125.5mm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집중호우가 쏟아진 오늘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255mm, 익산 여산 217mm, 군산 196.5mm, 군산 어청도 177.5mm, 진안 주천 125mm, 무주 104.5mm, 익산 99.7mm, 전주 52.7mm 등입니다. 왕궁 현업 축사 매입이 완료되면서 자연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입한 축사를 없앤 자리에는 바이오 순알림 대신 당나무가 심어지고 있는데요. 한지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당나무가 자라면 2년 후에는 주민 수익원으로 활용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축사가 철거된 자리에 새 수종이 심어졌습니다. 바로 당나무입니다. 이곳에 심어진 당나무는 한지 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에 축사를 철거한 자리에 조성했던 바이오 순환임 대신 당나무를 활용해 자연을 복원하고 수익 사업도 벌이는 겁니다. 저희 왕궁 지역의 당나무는 올해 4월에 식재를 하였으며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수백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자치도, 익산시, 전주시, 신협, 중앙회 등은 왕궁 축사 매입지 당나무 식재 활용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왕궁 축산단지 내 현재까지 심어진 당나무는 2,400그루. 상품성을 가지려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한지 협동조합이 당나무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 전주시는 당나무를 일괄 사들여 닭섬유 생산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당나무 재배를 통해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년 이후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이 이관됩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이 만들어져 당나무 재배와 판매를 맡게 되고 연간 3톤 가까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왕궁 축사 매입지 당나무 식재 활용 사업은 왕궁 주민들의 조합을 구성하여 주민 소득 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훼손된 환경 오염지에서 생태 복원의 우수 사례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1,636억 원을 투입해 축사 323곳이 매입된 왕궁 축산단지. 수질오염과 축사 낙취 진원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자연복원이 본격화된과 동시에 당나무를 활용한 주민 수익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지나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는 전북이 사라졌다며 박상우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에서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새만금 공항만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인허가 주택은 2,3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65% 줄었습니다. 착공주택은 2,400여 가구로 26% 감소했습니다. 도내 주택 인허가 감소율은 전국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컸고 착공 건수는 전북만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민선 8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평균 66%로 나타났습니다. 강임준 시장의 61건의 공약 가운데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37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2건은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행률 100% 달성 공약은 공공학습 앱 공부의 명수 운영과 아리백 산업단지 기업 유치, 찾아가는 동네 작은 음악회 등 22건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과 상상포차 야시장 축제는 공약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도내 폐지 수집 노인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 58만여 명 가운데 698명이 폐지 수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대비 폐지 수집 노인의 비율이 0.12%로 전국 평균 0.105%보다 높았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인 133만 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긴 76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동군산 나들목에서 SUV 차량이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군산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나들목 요금소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20대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10일 새벽 4시 11분쯤 완주군 운주면사무소 인근 장선천이 넘쳐 주민 여러 명이 고립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 인력을 투입하고 건물 옥상 등에 대피해 있던 주민 18명을 차례로 구조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연락이 끊겼던 주민 1명도 가족과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구조된 주민 대부분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로 섬진강댐 수위가 높아져 11일부터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안정적 홍수 조절을 위해 11일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300톤 이내로 방류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에 있는 전북 임실과 전남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태권도인의 축제인 제17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오는 18일에서 23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27개국 4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태권도 수련자를 위한 품새 세미나, 태권도 겨루기 캠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공연, 품새 겨루기 경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체험, 한국 전통문화체험, 여름밤 콘서트 등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선유도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개장 기간 중 비치 파라솔과 구명조끼 대여, 실내 샤워장 사용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합니다. 한편 오늘 예정됐던 개장식은 많은 강수량으로 취소됐습니다. 금석배 전국 초등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22일 군산에서 개막합니다.
전북자치도 축구협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6일부터 28일까지 군산에서 각각 1차 리그와 2차 리그로 나뉘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32개 팀이 참가해 전후반 각 25분씩 치러집니다. 군산에서는 구암 풋볼 스포츠 클럽과 스포츠 JFC, JKFC 등 3개 팀이 출전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구징치 주광주 중국 총영사가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군산 스다오 페리 운영과 중국 기업의 군산 입주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군산을 통해 중국으로 오가는 인원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꾸준한 교류 확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제2기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체류기간이 보장된 외국인이나 귀화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군산시 행정지원과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명예통장은 임기 2년 동안 외국인 관련 시책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춘포면 새마을 부녀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한약재를 넣고 정성껏 끓인 삼계탕과 겉절이, 꽈리고추 무침을 만들어 취약계층 80여 명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맞이해 관내 경로당 7곳에 토종닭과 수박으로 구성된 복다림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금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신동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